일단 ADHD는 크게 세 가지 증상이 있어요. 과잉 행동, 충동성, 주의가 산만함, 이런 부분들을 특징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자꾸 해야 될 일들을 미루는 습관이 많이 있으시고, 시간 약속들을 잘 못 지키시고, 그러다 보니까는 직장인분들이 직장에서 근태가 좋지 않다, 이런 식의 평가를 받는 경우가 흔하게 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어떤 일에 쉽게 빠져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쉽게 실증을 내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근태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직장을 오래 유지하지 못하시고 계속 여러 직장을 전전하시는 경우들도 좀 볼 수가 있고요. 또 말이 굉장히 많으세요. 말이 굉장히 많고 다른 사람들 말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끊고 본인 얘기를 한다거나 참견을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저 사람이 좀 배려나 공감을 잘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좀 오해를 사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흔한 병이에요. 유병률로 따지면 성인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 해당을 될 정도의 흔한 질병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가족력, 유전적인 요인들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좀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ADHD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하게 쓰이는 성인들의 ADHD를 체크하는 척도 검사가 있습니다. ASRS라는 검사인데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지만 중요한 6가지 문항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로 어떤 일을 시작을 해놓고 마무리하는 걸 굉장히 좀 어려워하십니다. 두 번째로 어릴 때는 사는 게 단순하고 한 번에 한 가지 일만 하면 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복잡한 일들을 동시에 처리해야 되는 상황들을 처하죠. 그럴 때 복잡한 일들을 체계화시켜서 순서대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세 번째로 시간 약속 같은 것들을 관리를 잘 못하시고요. 처리해야 될 일들을 잘 잊어버려서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골치 아픈 일들을 미루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그런 일들을 회피하는 경향들도 좀 심하시거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로 앉아있을 때 손을 가만히 못 두고 계속 꼼지락꼼지락 거린다거나 뜯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마치 모터가 달린 것처럼 과도하게 활동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시거든요. 이렇게 6가지 대표적인 문항들이 ASRS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음영에 해당될 정도로 심각하다고 체크되는 항목이 6가지 중에서 4가지 이상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성인 ADHD의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에 해당되시거든요. 그럴 때는 병원에 내원하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ADHD는 일종의 뇌의 문제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원인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치료는 약물 치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 있는 약물이 이제 2가지 성분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는 메틸페니데이트라는 성분이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도파민이라는 뇌신경 전달 물질 시스템에 작용하는 그런 약물이고요. 도파민 시스템을 좀 더 활성화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성분은 아토목세틴이라는 성분이고요. 비교하자면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은 아토목세틴 성분보다 즉각적이고 빠른 효과가 있다, 조금 더 만족도는 높지만 부작용은 좀 겪을 수 있다, 뭐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부작용이 있는데요, 보통은 마이너한 부작용들입니다. 가장 흔한 거는 식욕이 떨어진다, 메스껍다, 이런 호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두통 호소하시는 분들이 좀 있고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을 고용량 썼을 때는 사람을 좀 흥분시키는 그런 효과가 좀 있어가지고 가슴 두근거림, 이런 현상들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일정 기간 쓰다 보면 적응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그렇지가 않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2번째 성분 아토목세틴 성분 치료제들이 또 있기 때문에 전환해서 쓸 수가 있게 되고요. 또 아토목세틴 성분의 치료제는 특별히 불안이라든지 강박이라든지 이런 공존질환이 있을 때 같이 쓸 수 있는 약으로 잘 알려져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쓰임새가 좀 다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인에 있어서 ADHD가 나타날 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시간 관리가 잘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무리하지 않고 과도하지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디테일한 계획표를 세우는 것을 권유를 드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훈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충동성과 맞물려서 감정 조절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겪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감정일기, 이런 거 써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자기 감정을 객관적으로
객관화시켜서 바라보고 명확하게 인지하고, 그러고 나면 아,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구나 라는 걸 인지한 후에 좀 더 심사숙고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이런 여지들이 좀 생기거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거나 할 때 즉각적으로 행동을 옮기려는 그런 습성이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에 감정이라든지 생각들이 떠올랐을 때 행동으로 옮기기 전까지의 약간의 텀을 확보하라. 그리고 나서 종합적인 걸 고려한 후에 행동으로 소화시켜서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해보자. 이런 말씀들을 자주 드리곤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꼭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강한데, 큰 목표들을 세분화시켜 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ADHD가 있을 때 어려움을 겪는 환자분들 중에 기억나는 분이 대학원생인데 논문을 써야 되는데 한치도 이렇게 진도를 나가지 못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논문 쓰는 건 정말 너무나 덩치가 크고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착수하는 거가 엄두가 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럴 때 아주 목표를 세분화해서 오늘은 논문과 관련된 참고 문헌들을 찾는 거를 목표로 해보자. 다음 날은 초록을 작성하는 걸 목표로 해보자. 이런 식으로 아주 디테일하고 세분화된 목표로 구분 지어서 이렇게 진행해 보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